자, 111번부터 절반쯤 했는데 저거 좀 내봅시다. 고려시대의 주심포 양식의 팔짝 지붕인 봉정사 극락전은 장엄하고 화려하다. 맛배지고, 맛배지고. 봉부수객 중에서 부 빼고는 맛배. 봉부객은, 수만 팔짝. 에? 에이? 예, 부만 팔짝이고, 봉수객이지. 봉수객은 맛배. 그러니까 봉정사 극락전은 맛배 지붕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의 다포양식의 수독사 대웅전의 백제계 사찰의 전통을 이었다 라고 했는데, 그 수독사는 주심포죠. 주심포. 다포는 응응원이죠. 응응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틀렸습니다. 다포가 아니라 주심포다. 근데 수덕사 대웅전이 이제 백제계 사찰의 전통을 잇는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틀렸어요. 고려 균열은 북악의 법손으로서 북악을 중심으로 남악의 사상을 융합하였다. 맞는 설명입니다. 균열의 성상융에 대해서 설명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114번 고려 문종 때 복원궁이라는 도교 사원을 세우고 도교를 널리 보급하였다. 아니고요. 복원궁은 고려 예종입니다. 예종. 문종 때는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성리학? 유교 쪽을 엄청나게 강화할 때, 문종 때는 사학시비도랑 막 이거 생길 때니까. 예종 때는 이제 한한인을 등용하고 동북 구성축조 반환하고 간무를 파견하고 관악진흥체 해민국 잠시 인종 때였나? 이자겸의 난이 언제였지? 이자겸의 난 인종 때 같은데. 인종 때 난이 느꼈고 예종담에 그러니까 문숙 예인이니까 인종 때 맞네요. 인종 때 이자겸의 나는.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200여 년을 지내 지금 중세에 이미 이르렀으니 바로 1000명을 연속시킬 때이다 는 주장을 하였던 인물은 기자실기를 지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이의 사회경장론에 나오는 말이고요. 이에 대해서 하게 되면 뭐 성악지교나 해주향약, 소원향약, 자운소원, 이론론, 기발이승 일도론, 이통기국론, 동어문답에서 순비법 했고요. 경몽요결이 있었고 만원봉사에서 10만양병설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는 삼강오륜의 윤리를 설명하고 중국과 우리의 역사를 적은 동몽선습을 지었다. 이게 동자가 아마 어릴 동자, 얼라들 할 때 쓰는 그거거든요. 그 동몽선습은 중종 때 박세mon이 지어가지고 그 애들 교육용 인문, 유교 인문 자료 네, 이런 거고요. 동호문답이랑 헷갈린다고 이게 낸 것 같은데 아무튼 동호문답이 2이고 동몽선습은 2가 아닙니다. 중종 때 박세몬이라는 사람이 지었답니다. 그 다음에 조선의 동국통감은 단군 조선에서 사만까지의 역사를 외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일단 동국통감이란 거는 단군부터 고려말까지 했고요. 그 세조의 명으로 내가지고 서거정이 주도해서 했고, 이제 이거는 단군 조선에서 사만까지는 외기가 맞고요. 그 다음에 삼한 이후로 삼국에서 문무왕까지는 이제 삼국기. 문무왕 때까지 이제 문무왕 이후로 이제 통일을 했으니까 문무왕 이후부터 이제 고려 태조까지는 이제 신라기 이렇게 세 개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 이황은 간략한 해석을 곁들인 10개의 도형으로 성리학의 핵심 내용을 집성하여 왕에게 바쳤다. 성학 10도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황 같은 경우에는 군주가 이제 성악을 따라야 된다고 했고, 이는 현명한 신하가 군주를 가르쳐야 된댔어요. 예. 그게 이제 성악 집요. 예, 그 차이가 있는 거. 예. 그 현명한 신하가 성악을 군주에 가르쳐 기질을 변화해야 한다. 있고요. 그다음에 조선 이황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이런 건 뭐 맞다고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선 이인은 형 이하의 현실 세계를 기의 능동성으로 파악하여 경세적으로 경장을 강조하였다. 이것도 뭐 그냥 예, 맞다고 하는데 보니까 경장을 찾아보니까 이만 있는 게 아니라 몇 명 더 있더라고요. 경장론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가 경장을 강조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구도장군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이거 이 때문에 한 명이 9년 아니지 3년 만약에 10년 시험 3년마다 치니까 계속 한 명씩 조짓단 소리 아니에요. 원래 붙으라는데. 아, 나쁜 사람, 나쁜 사람. 그다음에 조선전기 불교 건축물로 강진 무이사의 극락보존과 서울 원각사지 식승석탑이 있다. 맞습니다. 이 강진 무이사 같은 경우에는 조선전기고요. 원각사지 식승석탑도 세조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 불교가 흥하했던 게 조선 세조 때 아니면 문정왕후 때니까 전기랑 중기 후기? 중후기? 아무튼 그때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돼.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시간이요? 안 했나? 공부할 때라서 그런가? 이는 무용하지만 기는 유용함으로 이통기국이라 주장했다. 이의 이통기국은 외워야 되는 것 중 하나고요. 이제 이는 통이 이제 통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루 통한다. 기는 국한된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무형이고 이제 형태가 없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다 있는 거고 기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이제 국한성을 가진다. 예, 이통기국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정의 풍죽도, 어몽룡의 월매도, 심사정의 초충도는 살인의 문화를 반영하는 16에 17세기 그림이다. 아닙니다. 초충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신사임당의 초충도가 제일 유명했는데, 잠시만요. 심사정. 심사정이 설마 신사임당인가? 아무튼, 신사임당은 아니에요. 일단 이정이 16에서 17세기 인물은 맞는데, 신사정이 18세기 인물이에요. 음. 1707년부터 1769년까지니까 18세기 인물이네. 그럼 굳이 세기로 따지면 틀렸거든요. 그래서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대풍요는 18세기 중인들의 시집이다. 맞고요. 18세기 소대풍요가 조선 후기 18세기니까 위향시인들의 시선집이거든요. 위향시인이 뭔가 찾아봤는데 중인 서울 서리 출신의 학업 관리와 평민들의 이루어진 문학 양식이라는데 이게 굳이 다 따지고 들어가가지고 서울도 있고 서리도 있는데 중인들만의 시집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액상이 할 말 없긴 한데 일단은 뭐 맞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어우야담은 조선 후기에 편찬된 설화집이다. 아니고요. 어우야담 조선 중기입니다. 중기. 그러니까 유몽인이 편찬한 설화집. 예, 그게 중기라는 거. 그 다음에 호산 외기는 조선 후기 향리의 역사에 관한 기록이다. 아니고요. 그 위항인의 전기고요. 이게 맞나? 제가 알기로는 향리 역사는 그 연조기감이거든요. 이 밑에 적어놓은 거. 예. 그래서 위향인으로 따지면 향리가 아니라 중인 쪽이니까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연조기감이 향리들의 역사를 한 거고요. 서울들의 역사를 한 거는 규사고요. 이향 견문록 같은 경우는 향수원에 뛰어난 중인들 소개한 거고, 희조일사는 이름을 못 남긴 중인들을 소개한 거고요. 고문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계층에 대한 역사책은 아니고, 그러니까 지은이가 중인 출신이다. 최성환이 작성한 뭐 당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하여 설명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익은 화폐 사용이 백성들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니고 이익은 패전론 주장했죠. 이게 화폐를 강조한 사람은 아마 홍대영일 거예요. 중상시락 쪽에서. 박제가였나? 아, 박제가였네, 박제가. 박제가. 그래서 이제 시락 쪽에서 좀 유명한 사람들 하면 중농 쪽에는 유영원이랑 이익, 정약용. 유영원은 반개, 그러니까 호가 반개라는 거. 이익은 성호였고요. 성호사설 하면 이익이라고 보면 돼요. 정약용은 뭐 다산인 건 너무 유명하니까 일단은 지키도록 하고, 유영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균전론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분 차등으로 해가지고 토지 분배를 하자는 걸 보면 일단 신분제를 폐지하자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유영원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문벌, 노비, 과거제도를 비판했고요. 그 다음에 농병일치, 산농일치, 그 다음에 조세개혁을 해야 된다. 결부법에서 결부법이 이제 수확량 기준으로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자 해서 이제 경부법이 해가지고 면적 기준으로 바꾸자 이런 말이 있었고요. 일단 유형원에서 제일 중요한 균전론이죠. 균전론이 제일 중요하다. 성우 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전론, 영업천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고 비판하면서 이제 사창제를 주장했고요. 이게 붕당을 밥그릇에 비유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시문으로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육좀 비판한 거. 육좀. 그러니까 나라를 좀먹는 6가지. 여기 승려 들어가고 뭐 아무튼 몇 개 있어요. 막 찾아보면 있을 건데 이건 뭐 굳이 적을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패전론 주장했고요. 돈 필요 없다. 전황 때문에 아마 도구들이 돈 다 쓸어가지고 개판 치는 거 보니까 아이씨 돈 때문에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 된다 이래가지고 패전론 주장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세론 주장했고요. 정약용은 아마 요새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봐가지고 책들 위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마과의 통에서 이제 홍역 연구했고, 이제 박제가와 더불어서 이제 종두법을 연구했고요. 아방강력고에서 이제 백제발의 중심지 고증한 거. 탕론 같은 게 이게 탕왕이라 가지고 옛날에 대빵 정치를 잘하는 왕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된다. 민본 통치를 하자. 이런 거였고, 흠음신서는 형벌이고, 전론에서 이제 여전제 주장했다가 그다음에 정전제로 바꾸게 되고요. 원목에서도 이제 민본 통치가 있고, 경세유표는 중앙행정, 기회론 여기서 이제 뭐 배달이나 뭐 이런 것들 있고, 아원각비에서 속자와 수고 연구했고, 애정량에서 뭐 군역의 폐단 지적한 이런 책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약은 책을 외워야 돼, 책을. 근데 잘 나오는 거는 이 두 분이다. 유형원이랑 이익이다. 중상실학은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가 있는데 홍대용, 박제가가 자주 나오고요. 박지원은 책이 주로 나오죠. 양반절이나 뭐 호질 이런 거. 네. 유수원 같은 경우는 농암호가 농암이고요. 뭐 산업공상의 차별을 폐지하자 이런 거 있고, 상인 간의 합작을 하자, 선대제수공업자를 고용하자,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 우서라는 책을 썼고, 홍대용 같은 경우 지전설 중요한 거는 임하경론에서 균전론, 의산문답에서 지전설, 주의 수용에서 수학들 했고, 뭐 고정관념을 극복하자면서 뭐 그러니까 문벌과 신문제를 폐지하고 균전제를 하자, 농병일치를 하자, 뭐 자전설, 무한우주론 뭐 이걸 했다.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책이죠. 허생전, 양반전, 호질 이 세 개 다 한문 소설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다음에 관홍소초 안에 이제 한민 명전이라는 그게 있는데 이 안에서 한전론이 있어요. 근데 여기 한전론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이익의 한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선이죠. 이 이상 팔면 안 되는 거. 근데 그 박지원의 한전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한선 이까지만 토지를 땅을 갖고 있자 이거 그래서 좀 반대라는 거.
그다음에 화폐를 강조했고요.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네, 선박도 있고, 박제가 같은 경우에는 뭐 서울 출신이라는 거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북학의 많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선박, 화폐도 중요하게 생각했고, 무역선 강조했고, 소비 강조했고, 그 재물을 우물에 비유했다. 이거랑 박제가는 정약용과 함께 종도법을 연구했다. 이거 정도 시다. 다음에 129번 조선시대의 정약용은 박제가와 함께 종도법을 연구하고 실험하였다. 옳은 설명이죠. 마가의 통에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박지원은 한민 명정의에서 한전법을 주장하였다. 고요. 박지원은 한진 면정에서 한전, 그러니까 그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주장한 거죠. 예. 한전 이거 해가지고 그냥 그 밭전자 써가지고 밭의 한계를 하자 이런 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잠시 끊었다가 다시 가도록 하죠.